결혼식장 문이 박살나듯 열렸다. 이 결혼은 무효야. 윤세아, 넌 날 속였어. 신랑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친 약혼자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신부는 휠체어 없이 두 발로 걸어 들어왔다. 1년간 하반신 마비라던 그녀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윤세아의 손가락이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굴렸다.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둠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쏟아지는 빗속, 비명을 지르는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들었던 냉정한 진단. 하반신 마비입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정확히는 절반의 거짓말. 6개월간의 극한 재활 끝에 세아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담당 주치의 한재민 박사만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세아는 그에게 입을 다물어 달라고 부탁했다. 박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제가 완치됐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왜죠? 이건 기적 같은 회복인데요.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요. 특히 세아의 시선이 책상 위 액자로 향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잘생긴 남자 강태준. 제 약혼자의 진심을요. 한재민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아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결의를 읽어냈다. 황금그룹. 세아의 아버지 윤정훈 회장이 30년간 일궈온 중견건설사. 하지만 세아의 사고 이후 회사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부실 공사 스캔들, 임원진 횡령 의혹, 주가 폭락. 유일한 희망은 대기업 강성그룹과의 합병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세아와 강태준의 결혼이었다. 윤정우는 딸의 병실을 찾아올 때마다 눈물을 훔쳤다. 세아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아빠 잘못이다. 아빠 괜찮아요. 태준 오빠가 있잖아요. 세아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약혼자 강태준은 사고 이후 병문안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처음엔 매일 왔다. 그러다 일주일에 3번이 되었고, 1번이 되었고, 급기야 한 달에 1번으로 줄어들었다. 그가 올 때마다 세아는 그의 눈빛을 관찰했다. 사랑은 점점 옅어지고 그 자리를 의무감과 부담감이 채워갔다. 세아,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오빠. 이해해요. 하지만 세아는 알고 있었다. 태준의 스케줄을, 그의 SNS를, 그의 모든 동선을.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 세아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다. 사고 후 3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태준의 쌍둥이 동생.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세아 씨, 안녕하세요. 형님이 오늘 해외 출장이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세아는 놀랐다. 지우는 태준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달랐다. 눈빛이 더 진지하고 말투가 더 조심스러웠다. 지훈 씨, 바쁘실 텐데 직접 오시다니. 아닙니다. 제가 와야죠. 지우는 과일을 정리하며 세아를 살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쓸쓸해 보였다.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책이라도 읽으시나요? 요즘은 그럴 기분도 안 나요.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그럼 제가 영화라도 틀어드릴까요? 요즘 재밌는 게 많던데. 세아는 그를 쳐다봤다. 지우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려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봤다. 코미디 영화였는데 세아는 오랜만에 웃었다. 오랜만에 웃으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세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지훈 씨.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우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또 올게요. 그리고 정말로 지우는 자주 왔다. 태준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을 때 지훈이 대신 왔다. 처음엔 형을 대신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 자체가 일상이 됐다. 지우는 세아에게 재활 운동을 도와줬다. 물리치료사가 시키는 운동을 함께하며 땀을 흘리는 세아를 응원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세아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세아는 지훈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어느 날 재활 운동 중 세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지훈이 재빠르게 그녀를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세아는 지훈의 눈을 보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네, 괜찮아요. 지훈은 세아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다치면 안 되니까. 네. 그날 이후 세아는 지훈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태주는 형식적으로 왔다. 의무감에 체면 때문에 왔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세아를 걱정했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세아는 악몽을 꾸고 깼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 그녀는 태준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세아 씨? 밤 11시였지만 지훈은 바로 받았다. 지훈 씨, 미안해요.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악몽을 꿔서 무서워요. 지금 가겠습니다. 10분만 기다리세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정말 10분 후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셨어요? 네. 걱정돼서. 지우는 세아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세아는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그녀를 안아줬다. 무서웠죠? 많이 무서웠을 거예요. 네.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세아는 지훈의 품에서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지훈은 세아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다. 지훈은 밤새 병실 소파에서 잤다. 세아가 또 악몽을 꿀까봐. 아침에 눈을 뜬 세아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세아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지훈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는 태준의 동생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태준의 약혼녀였다. 세아는 이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한편 강성 그룹 본사 회장실. 태준아,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지? 강철민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태준은 아버지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황금그룹과의 합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프로젝트니까요. 그래. 윤 회장 딸이 불운하게 됐지만 우리 강성그룹의 품위를 보여줘야 한다. 약속은 지키는 거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회장실을 나선 태준은 복도에서 백민영과 마주쳤다. 비서실 소속의 그녀는 태준의 연서대학교 동기이자 오랜 연인이었다. 오빠, 진짜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민영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다. 태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그녀를 빈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다. 민영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가문이 문제고. 그럼 나는? 우리가 5년을 만났는데? 그건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영은 비웃듯 웃었다. 오빠도 알잖아. 윤세아, 그 여자 휠체어 탄 상태잖아. 오빠가 강성그룹 회장이 됐을 때 언론에 휠체어 탄 사모님이 나오는 거 상상이 돼?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민영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태준은 누구보다 이미지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스펙, 완벽한 가문. 그가 평생 쌓아온 완벽함에 장애인 아내는 치명적인 흠이었다. 오빠, 방법이 있어. 민영이 태준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제안을 들은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같은 시각, 세아의 병실. 세아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다. 한재민 박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아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당신의 다리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세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정말요? 네. 6개월간의 재활이 효과를 본 거예요. 기적이에요. 세아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 그녀는 걸을 수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세아 씨.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야죠. 하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걸. 한재민은 당황했다. 왜요? 이건 알려야 할 일인데.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아의 눈빛은 차가웠다. 특히 강태준이요. 한재민은 세아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녀는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밤마다 혼자 걷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관찰했다. 태준의 태도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태준의 병문안은 더욱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반면 지우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다. 그는 세아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를 웃게 했다. 세아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지훈 씨가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세아의 고백에 지훈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가요? 네. 지훈 씨는 제게 특별해요. 저도 세아 씨가 특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안 돼요. 세아 씨는 형님의 약혼녀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세아는 솔직했다. 지훈은 괴로워했다. 세아 씨, 저는 형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저는 세아는 말을 멈췄다.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도 태준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지훈 씨, 조금만 기다려줘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지훈은 세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믿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결혼식까지 일주일. 세아는 자신의 계획을 차분히 진행했다. 그녀는 한재민 박사에게 연락했다. 박사님, 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써주세요. 하지만 봉인해 두세요. 제가 요청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아 씨, 무슨 계획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세아는 컴퓨터를 켜고 태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황금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녀가 원하면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었다. 강남 레스토랑, 청담동 바, 삼성동 호텔. 세아의 손가락이 멈췄다. 호텔 사용 내역?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민영. 세아는 그녀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연서대학교 경영학과, 태준의 대학 동기, 현재 강성그룹 비서실 근무, 그리고 태준의 연인. 세아는 컴퓨터를 끄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태준 오빠, 당신이 선택할 시간을 줄게요. 사랑인지 욕심인지. 결혼식 5일 전, 태준은 민영을 만나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강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윤세아와의 결혼은 내 경력의 5점이 될 거야. 그럼 미국으로 가. 1년만. 내가 상황을 정리할 테니까. 태준의 계획은 간단했다. 결혼식 직전 급한 해외 출장을 핑계로 미국으로 도주한다. 그 사이 언론에는 신부의 건강 문제로 결혼 연기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혼한다. 비겁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자신의 완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결혼식 3일 전 밤 10시. 태주는 세아의 저택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세아는 휠체어에 앉아 그를 맞이했다. 오빠, 이렇게 늦게 웬일이에요? 세아, 미안한데. 내일 급하게 미국 출장을 가게 됐어. 실리콘밸리 투자건이 갑자기 잡혀서. 세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태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결혼식 직전인데요? 미안해. 하지만 일이 너무 중요해서 결혼식은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해해 주는 거야? 네. 오빠가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 알아요.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형식적인 포옹을 한 뒤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다. 세아는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예상대로네요, 오빠.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식 당일 모두에게 충격을 줄 계획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강성그룹 회장 집무실에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강철민 회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강태준과 강지훈. 아니, 태준은 없었다. 그는 이미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있었다. 아버지, 형님이 도주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철민은 분노로 떨었다. 이 자식이 감히. 형님의 비행기는 30분 뒤 출발합니다. 지금 막으면. 아니다. 강철민은 손을 들어 지훈을 제지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훈아, 내가 형을 대신해라. 예. 윤세아와 결혼해. 내가 황금그룹과의 합병을 책임져라. 지훈은 아버지를 쳐다봤다. 강철민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건 명령이다. 강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명령이 아니어도 윤세아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강철민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무슨 소리냐?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형님의 약혼녀였기에 마음을 숨겼지만 이제 형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지훈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세아를 돌보며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강철민은 아들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더 좋지. 진심이라면. 아버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도 강성그룹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아침 6시, 지우는 세아의 저택 앞에 섰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형이 도망쳤다고? 자신이 대신 결혼하겠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었다. 집사가 문을 열었다. 이사님, 새벽부터 웬일이십니까? 윤세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훈의 절박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5분 후 세아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녀는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새벽 시간임에도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지훈 씨,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세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지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아 씨, 들어주세요. 형이, 강태준이 도주했습니다. 세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계속하세요. 형은 비겁한 인간입니다. 당신이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이 된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지훈은 세아의 손을 잡았다. 세아 씨, 저는 지난 1년간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실에서, 악몽에 시달릴 때도 저는 당신의 강함을 받고
당신의 아픔도 받습니다. 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당신이 휠체어를 타든 평생 걷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윤세아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미소를,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지훈 씨, 저는 3년 전부터 당신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남이었고 형의 그림자였습니다. 감히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었죠. 지훈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하지만 이제 형이 스스로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세아 씨,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주세요.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세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진심인가요? 아니면 회사를 위한 희생인가요? 지훈은 세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진심입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형의 그림자로 만족하고 살았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세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도 지훈 씨를 사랑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네. 지훈 씨가 병원에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태준 오빠는 의무감으로 왔지만 지훈 씨는 진심으로 왔죠. 세아는 지훈의 뺨에 손을 얹었다. 악몽을 꾸던 날 밤 지훈 씨가 달려와 줬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 사람은 진심이라고. 세아 씨, 그래서 결혼하겠어요. 지훈 씨와. 지훈은 세아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세아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저도 지훈 씨를 믿어요. 세아는 지훈의 귓속말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지훈 씨, 오늘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를 믿어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든 당신 편입니다. 오전 10시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 500명의 하객이 모인 가운데 결혼식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신랑이 바뀌었대. 쌍둥이 동생이 대신 결혼한다던데? 신부는 휠체어 탄 거 맞지? 불쌍하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식장 앞에 선 지우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긴장이었다. 오늘 아침 세아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를 믿어주세요. 무슨 뜻일까? 음악이 시작됐다. 식장 문이 열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지됐다. 휠체어가 아니었다. 윤세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지우는 숨이 멎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주변 하객들도 일제히 일어나며 탄성을 질렀다. 저게 무슨... 윤세아가 걷고 있어. 완치된 거야? 식장은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세아의 아버지 윤정훈도 충격을 받았다. 그는 딸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지우는 세아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었다. 나를 시험했구나. 나도 시험한 거구나. 지우는 이해했다.
세아가 왜 비밀로 했는지, 왜 오늘 이렇게 등장했는지. 세아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지훈은 세아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하지만 숨겼어요. 왜?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요. 태준 오빠의 진심을, 그리고 세아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훈 씨의 진심도요.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도 시험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오늘 진심을 만났어요. 주례가 식을 진행하려는 순간, 쾅! 식장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쳐다봤다.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공항 라운지에서 SNS를 통해 세아가 걷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이 결혼은 무효야. 태준의 외침에 식장이 술렁였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세아를 감싸 안았다. 형님, 여긴 결혼식장입니다. 나가주세요. 지훈아, 비켜. 윤세아. 태준은 세아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가 날 속였어. 내 다리는 멀쩡했잖아. 내가 장애인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태준은 말을 멈췄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세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가 장애인이라서 도망친 거죠. 강태준 씨? 식장이 숨을 죽였다. 저는 6개월 전부터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었거든요. 제 약혼자가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외모와 재산과 완벽한 이미지만 사랑하는지. 세아의 말에 하객들이 술렁거렸다.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완벽한 미래에 흠이 될까봐 저를 버렸죠. 제가 사고로 다쳤을 때 당신의 병문안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죠. 세아는 지훈을 돌아봤다. 지훈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어요. 저와 영화를 보고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악몽을 꿀 때 달려와 줬어요. 제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도 저를 존중하고 아껴줬죠.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건 동생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요? 세아는 냉소했다. 그럼 약혼자인 당신은 왜 안 왔나요? 왜 백민영 씨와 청담동 호텔에서 밤을 보냈나요?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도요. 식장이 폭발했다. 하객들은 충격을 받았고 태주는 말문이 막혔다. 이제 제가 걸을 수 있다니까 돌아오셨나요? 이제는 쓸모 있는 신부로 보이나요? 세아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 씨,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장식품이었지, 함께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조건 없이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세아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강지훈 씨는 오늘 아침 제가 평생 휠체어를 타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객들은 세아의 용기에 감동했다. 태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은 식장 밖으로 사라졌다. 식은 다시 진행됐다. 신랑 강지훈, 신부 윤세아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지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신부 윤세아, 신랑 강지훈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지훈은 세아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깊게 키스했다. 식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결혼식 다음 날, 강성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다. 안건은 단 하나, 후계자 문제. 강태준 이사는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성그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사진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민 회장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윤세아는 원래 제 약혼녀였고, 닥쳐. 강철민의 고함에 태준이 움찔했다. 내 권리, 내가 먼저 도망친 주제에 무슨 권리를 말하느냐. 넌 강성그룹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지훈은 이사들 앞에 파일을 펼쳤다. 황금그룹과의 합병 계약서입니다. 어젯밤 윤 회장님과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강철민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렇게 빨리? 예. 윤세아 씨,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계약 조건도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지훈은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황금그룹의 건설 부문과 강성그룹의 부동산 개발 부문이 시너지를 내면서 두 그룹 모두 약 30%의 가치 상승이 예상됐다. 이건 놀라운 조건인데 강지훈 이사가 하룻밤 만에 이걸 해냈단 말인가? 이사들은 감탄했다. 태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훈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강태준 이사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태준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당신이 지난 2년간 회사 자금 15억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백민영 씨가 제공한 자료죠.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영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백민영, 그 여자가... 형님,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릅니다. 민영 씨는 형님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강철민은 서류를 검토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태준아, 이게 사실이냐? 아버지, 저는... 대답해.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강철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사들을 돌아봤다. 오늘부로 강태준을 강성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강철민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강지훈으로 지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지훈을 노려봤다. 넌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지? 세아를 이용해서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닙니다, 형님.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저는 세아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저를 선택했습니다. 형님은 스스로 모든 걸 버렸어요. 세아 씨를, 회사를, 가족을. 태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다. 같은 시각 황금그룹 회장실. 세아는 아버지 윤정훈과 마주 앉아 있었다. 세아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윤정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빠,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걸 숨긴 이유를 이제 알겠다. 내가 시험한 거였구나. 강태준의 진심을.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황금그룹의 상속력, 완벽한 외모, 그런 조건들만 사랑했죠. 그래서 그가 떠날 때 막지 않은 거냐? 네. 그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후회할 테니까. 윤정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니? 만약 지훈이라는 사람도 형처럼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빠, 전 지훈 씨를 병원에서부터 지켜봤어요. 세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형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죠. 저는 그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고 맡긴 거였구나. 네. 그리고 오늘 아침 그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청혼했을 때 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라고. 그때 비서가 노크했다. 회장님, 백민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민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초췌했다. 윤세아 씨, 아니 회장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세아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백민영 씨, 제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태준 오빠를 부추겨서. 그만하세요. 세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다. 당신이 태준을 부추긴 건 맞지만 결정은 그가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민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사랑했다고요? 5년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세아는 냉소했다. 민영 씨, 사랑은 기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태준이 저를 버릴 때 당신은 그를 말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부추겼죠. 왜냐하면 당신도 결국 그의 지위와 돈을 원했으니까. 민영은 반박할 수 없었다. 세아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그리고 태준이 망하니까 당신은 그를 배신했어요. 지훈 씨에게 비자금 자료를 넘기면서요. 그건 제가 살기 위해서.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용서는 안 돼요. 세아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가 서류를 민영에게 건넸다. 이건 뭐죠? 강성그룹 해고 통지서예요.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민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요. 제가 강지훈 이사를 도와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개월치 위로금도 주고 경력 증명서도 좋게 써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그룹에서 일할 순 없어요.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영 씨, 당신은 배신자예요. 오늘은 태준을 배신했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배신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민영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윤정우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넌 이미 훌륭한 경영자구나.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예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한 달 후, 태주는 강성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명품 옷은 전당포에 맡겼고 외제차는 팔았다. 그의 핸드폰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민영도 연락이 끊겼다. 태주는 소주병을 기울이며 TV를 켰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강성그룹과 황금그룹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임 부회장 강지훈 씨와 황금그룹세아 회장의 협업으로 양사 주가는 각각 35% 상승했으며 화면에는 지훈과 세아가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세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훈은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는 소주병을 벽에 던졌다. 병이 깨지며 술이 사방에 튀었다. 제길, 제길.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만약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만약 세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만약 그녀의 장애를 받아들였다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건 자신이었을 것이다. 태주는 핸드폰을 꺼내 세아의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세아, 미안해. 나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태주는 황금그룹 본사 앞에 나타났다. 경비가 그를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예약이 없으시면. 나 강태준이야. 윤세아를 만나러 왔어. 회장님께서는 면회 거부 명단에 올리셨습니다. 태주는 경비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다른 경비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다. 나, 놓으라고. 세아야, 세아야. 태준의 비명은 로비에 울려 퍼졌다. 30층 회장실에서 세아는 그 소리를 들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강태준 씨가 내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출입 금지시키세요. 세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저녁, 지훈과 세아의 신혼집.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다. 세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훈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세아의 부름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당신이 요리한 거예요? 네. 오늘 회의 끝나고 요리 클래스 다녀왔어요. 식탁에는 소고기 스테이크와 샐러드,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지우는 감동했다. 세아 씨, 아니 여보, 당신은 회장인데 이런 걸 직접. 우리 둘 다 바쁘잖아요. 집에서만큼은 평범한 부부로 지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지우는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죠? 진심이에요. 당신은 뭘 해도 완벽하네요. 세아는 웃었다.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 씨,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보세요. 태준 오빠가 도망갔을 때 정말 회사 때문만은 아니었죠? 진심으로 저를.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세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회사 때문이기도 했어요. 세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아니, 회사는 핑계였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아 씨, 저는 병원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어요.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형님이 병문안을 안 올 때 저는 기뻤어요. 제가 대신 갈 수 있으니까.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지훈 씨, 악몽에 시달릴 때, 제게 전화했을 때, 저는 날아갈 것처럼 기뻤어요. 당신이 절 필요로 한다는 게, 당신이 절 의지한다는 게, 지우는 세아를 끌어안았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회사도 후계자 자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세아는 눈물을 흘렸다. 지훈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다. 저를 믿어줄래요? 네, 믿어요. 사랑해요, 지훈 씨. 저도 사랑해요, 세아. 두 사람은 깊게 키스했다. 그날 밤 그들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지훈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깼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지훈도 눈을 떴다. 그는 세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세아 씨. 좋은 아침이에요, 지훈 씨.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3개월 후, 태주는 점점 더 절망에 빠졌다. 취직도 안 됐고 친구들도 없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지훈과 세아를 저주했다. 어느 날 그는 한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김석호. 황금그룹에서 횡령 혐의로 쫓겨난 전 임원이었다. 강태준 씨,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석호의 제안에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소리죠? 윤세아와 강지훈, 저 둘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석호는 서류를 꺼냈다. 황금그룹과 강성그룹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어요. 세아 회장이 내부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주가를 조작했죠. 그게 사실이에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걸 언론에 흘리면 두 그룹 모두 타격을 입을 거예요. 태주는 망설였다. 이건 범죄였다. 하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좋아요. 하죠. 석호는 음흉하게 웃었다. 일주일 후 주요 경제지에 특종이 터졌다. 황금강성 그룹 합병, 불법 주가 조작 의혹. 기사는 세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증거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다. 강성그룹과 황금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언론은 난리가 났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세아의 회장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윤정훈이 급히 달려왔다. 세아는 침착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빠, 진정하세요. 이건 조작된 자료예요. 조작? 네.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세아는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자료의 출처가 나와 있었다. 김석호.
작년에 횡령으로 쫓겨난 전 임원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세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강태준이겠죠. 지훈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여보, 검찰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예상했어요. 우리 둘 다 조사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결백해요. 알아요. 그리고 증명할 거예요.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 씨,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검찰 조사실. 세아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윤세아 씨,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신은 합병 발표 전에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내부자 거래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아는 자신의 서류를 꺼냈다. 제가 주식을 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개인 자산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은 합병 논의가 공개된 이후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세아의 말이 맞았다. 그럼 이 자료는 조작된 거예요. 날짜가 조작됐죠. 제 실제 거래 내역과 대조해 보세요. 세아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검사는 두 자료를 비교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누가 조작한 겁니까? 김석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주한 사람은 강태준이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세아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태준과 석호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걸? 태준은 실수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그 식당에 제 사람이 있었죠. 저는 태준이 복수할 거라 예상했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검사는 녹음을 들었다. 태준과 석호가 세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명확했다. 이건 명백한 무고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역고소할 겁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윤세아 씨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세아는 조사실을 나왔다. 밖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혐의 없음이요. 그리고 태주는 무고죄로 입건될 거예요. 지훈은 세아를 끌어안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대단한 거죠. 이틀 후 태주는 경찰에 체포됐다. 무고죄와 자료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세아와 지훈을 봤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완벽한 한 쌍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2년 후 강성 황금그룹은 국내 10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훈은 회장이 되었고 세아는 부회장으로서 그를 보좌했다. 두 사람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왔다. 세아는 유모차를 밀고 지훈은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여보, 행복해요? 세아가 물었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다. 아빠 엄마가 뽀뽀해. 가족은 행복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세아는 지훈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지훈은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지훈에게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조건과 거래만 알았죠.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제 곁을 지켜줬어요. 악몽을 꿀 때 당신은 달려와 줬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은 희망을 줬어요. 당신은 제게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사랑해요, 나의 남편. 세아가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세아를 끌어안았다. 저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네, 평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고 이제 더 단단해졌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 한편 교도소, 태주는 독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출소 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서울 하늘이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세아와 지훈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세아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저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진짜 사랑은 지훈처럼 하는 것이었다. 조건 없이 희생하며 함께하는 것. 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늦었다. 그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아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태준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지훈처럼 처음부터 진심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사랑은 조건인가요? 아니면 진심인가요? 여러분이 세아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훈이었다면 형의 약혼녀를 사랑하게 된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